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 중에 질문 내용인데요. 요 상품에 대해서 리터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브러쉬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브러쉬로 작업을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브러쉬가 동그랗죠. 뭐 네모나거나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런 상품에서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계 영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밝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스크린을 주고 브러쉬로 칠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오퍼서티를 좀 줄여서 주변에 색, 좀 밝은 색, 스크린이니까 같이 겹치겠죠. 예. 이 원래 있는 색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칠을 해도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간섭이 일어납니다. 간섭이라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튀어나가죠. 그래서 펜툴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빨리 작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데도 밝아지고 얼룩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죠. 예. 한 부분이 더 밝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먹어버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퀄리티를 위해서 또 수정을 하기가 또 곤란합니다. 보면은 스크린, 자, 이렇게 밝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지워야겠죠. 지우고 뭐하고 하려면은 또 지우면은 또 여기가 또 밝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요런 테두리 부분은 또 밝게 해야겠고, 뭐 손이 많이 가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걸 또 수정을 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수정을 할 거냐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 조금 어둡게 갈 거고, 색을 조금 넣어볼게요. 예, 커브를 넣어서 넣으면은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게 하게 되면 색이 여기만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간섭이 일어난 부위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거지만 더 복잡한 오브젝트라든지 상품이라고 하면은 더 작업 시간이 더 길어지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펜툴을 사용을 하라 그랬죠. 자, 펜툴을 열어서 펜툴 세팅,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이프, 그리고 가서 저는 0.85로 잡혀 있고요. 컬러는 사이안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펜툴을 처음 쓸 때는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쉐이프는 패스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작업 결과는 요렇게까지 뽑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 작업 결과를 한번 보고요. 요 작업 결과에 맞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뀌는 거가 되겠네요. 자, 제품을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자, 이제 구성을 어떻게, 작업의 구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은 수직과 수평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직이 잘 잡혀 있는지, 수평이 잘 잡혀 있는지. 수평이 잘 잡혀 있지 않다면 이미지 컨트롤 J,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수직 수평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지금 요 사진은 그래도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좌우측에 라인 있죠. 좌우측에 라인이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 각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요 이미지에서는 수평은 맞으니까 빼버리고요. 펜툴을 열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좌우 대칭이 맞는지 펜툴을 열어서 요 라인을 한번 이렇게 쭉 그세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그리고
호리존탈 가로로 놓고요. 그럼 X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Shift 키를 클릭을 해서 제품을 갖다 놓으면은 제품이 좌우측에 균형이 맞는구나 안 맞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일단은 자, 어느 정도 맞죠? 좌우측이 이제 맞았어요. 자, 뭘 맞췄죠? 수직과 수평과 수직을 맞는지 제품이 지금 같은 요런 제품들 있죠. 좌우측이 동일한 제품들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좌우측이 같았을 때는 제품을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제품이 좌우측 여백이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있죠. 얘의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또 맞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툴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펜툴이 다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좌측 찍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얘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펜툴은 가이드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측이 맞기 때문에 얘네들을 움직일 필요는 없겠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외곽선이 있죠. 이렇게 외곽선이 있을 겁니다. 맞죠? 선이 있으면 얘네들도 얘 중앙에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눈찜작으로 하지 마시고 펜툴로 여기와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호리존탈 이렇게 맞춰 봅니다. 안 맞죠? 그쵸? 자, 이쪽에 더 지금 요 각도와 요 각도인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실구러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쵸? 얘네들이 더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수정을 할까? 이런 가이드가 생기겠죠. 예. 내가 얘네들을 요렇게 모양을 요렇게 잡아줘야겠구나. 이런 기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도 펜툴로 놔두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제품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고 적어 놨고요. 일단은 우리가 작업을 할 거 요쪽에 밝기를 밝히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 있죠. 지저분한 거를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의 전체적인 작업을 한번 하고요. 자, 요런 부분들 패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줍니다.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거 1차적으로 작업을 먼저 해주고요. 자, 굳이 이런 테이프가 있을 필요는 없죠. 예, 지워줍니다. 이렇게. 자, 펜툴을 열어서 여기를 이렇게 따고요. 브러쉬 빗낼 하나 열고 라이튼 주변의 밝은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자, 이렇게 칠을 해 주겠습니다. 일단 먼저 패치로 작업을 해주고 하세요. 컨트롤 T 얘네들을 합치고 다시 패치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테이프 부분은 사라졌고요. 요 지저분한 부분은 펜툴로 따겠습니다. 따기 전에 일단 외곽을 먼저 따야겠죠. 자, 외곽을 딸 때 중요한 거는 수직 수평을 맞추고 잘 균형이 잘 맞는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패스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스를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작업하면 안 되고요.
모양을 조금 더 부드럽게 쳐야 될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또 부드럽게 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끊어내는 겁니다. 펜툴로 1차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거가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밑단서부터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밑단에 한번 클릭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우들부들하죠. 우들부들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그대로 갑니다. 자를 부분은 자를 거예요. 예. 한번 쭉 가보고요. 시간을 좀 줄이려면 안쪽으로 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죠. 제품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잘 유지하고요. 시간을 줄이려면 요런 데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각도 조금 살짝 죽이고 모양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도 모양을 좀 잘 잡게 잘라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2번 클릭해서 그냥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밖에 외곽을 잡았고요. 내각도 필요하죠. 내각 안에 있는 패스도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패스 기준 요 가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지금 여기 없는데 없으니까 만들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따겠습니다. 안쪽 애들을 생각보다 할 게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엔터,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J로 해도 돼요. 가이드 있었죠. 가이드. 자, 요 가이드에 맞추려면 얘네 지금 패스지 않습니까? 얘가 컨트롤 T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패스가 잡힙니다. 얘는 이제 선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가이드를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브러쉬를 클릭해 주고요.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스트로크, 브러쉬 스트로크 있죠. 예. 브러쉬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고 색깔은 가이드 색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칠을 해보세요. 여기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겁니다. 패스 선택하고 브러쉬 선택됐죠. 요 브러쉬입니다. 100%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 테크닉은 꼭 익히셔야 돼요. 자, 다시 펜 툴로 가서 자,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스트로크 패스라고 있죠. 뭐죠? 지금 우리가 브러쉬를 세팅했죠. 자, 브러쉬 세팅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빈 레이어를 일단 만들어야겠네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가이드 패스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 그리고 패스를 해제시키세요. 패스 해제하는 거는 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하면 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얘를 이렇게 따냈죠. 그를 가이드에 맞춰서 컨트롤 T 자,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맞춰야겠죠. 네, 이렇게 맞추는데 주의할 것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 내용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왜곡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요 정도는 왜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쵸? 이렇게 놓고 가이드에 맞춰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애하고 겹치게 될 거예요.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늘어나도 괜찮겠죠. 예. 자, 이렇게 맞추게 되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작업이 됐습니까? 예. 엔터. 전후를 보게 되면 가이드는 빼고요. 어떻습니까? 제품이 훨씬 더 균형 있게 잡혔죠. 자, 이제 외곽 패스 따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기 겹쳐지는 부분 확인 한번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2를 눌러서, 아니면 컨트롤 2로 머지를 해도 되겠죠. 얘랑 밑에 있는 애들이랑. 그래야 패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머지를 할까요? 네, 머지를 그냥 컨트롤 알트 시프트 2로 하겠습니다. 머지래요. 패치로 부분을 옆부분과 맞추면은 자국이 남지 않을 거예요. 뭐 스탬프를 써도 되겠고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웃 잡은 거를 컨트롤 키를 클릭해 선택 영역 만들고요. 애드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밑단에 배경을 깔아야겠죠. 배경색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우리가 요 안쪽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경색이 흰색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죠. 요 안에 있는 부분들도. 왜 그럴까요? 배경색이 흰색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지저분해 보이는 게 더 극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디자인을 할 때는 주변이 얘네들이 어두우면 얘네들이 그렇게 어둡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쵸? 밝죠? 밝아 보이죠?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요런 색을, 배경을 흰색이라고 가정하면 이 제품을 훨씬 더 밝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가이드 안쪽을 패스를 열고요. 패스 외곽은 있기 때문에 패스 요만큼만 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패스를 아웃 따낸 거 있죠. 예. 선택 영역을 만들고요. 컨트롤 키로. 그 다음에 그 전에 죄송합니다. 더 리터칭을 더 해야겠네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각이랑 패스를 이렇게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딱 맞지가 않죠.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연습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맞출게요. 이렇게 맞출게요. 패스를 열어서. 자, 패스를 딱 열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인버스, 요 부분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선택 영역 만든 거 있었죠. 얘랑 편하게 쉽게 가겠습니다. 인버스. 굳이 얘는 아직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요. 그 위에다가 스탬프, 요 그림자 있는 부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테크닉이 바로 그림자를 지우는 테크닉을 할 겁니다. 집어넣는 테크닉. 지우는 건 그냥 스탬프 쓰면 되겠고요. 항상 스탬프를 쓰고 나서는 패치로 한 번 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자국이 있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E. 우리는 요 부분을 요 안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 요 중간이 이렇게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탬프를 쓸 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스탬프, 컨트롤 시프트 알트 E, 밑에 있는 애를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이 나왔죠. 이렇게 패치로 중간 부분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될 거예요. 얼룩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얼룩, 여기 얼룩 졌죠. 이런 얼룩이 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얼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림자가 굳이 없어도 되지만 그림자를 만드는 게 오늘 중요한 스킬이 되겠어요. 자, 지우기 전에 지우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자, 그림자의 두께가 있을 겁니다. 굳이 이 두께를 갈 필요는 없지만 이걸 기준으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 만드는 방법이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 툴을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림자의 두께를 확인해 보세요.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림자가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점점점 가면서 밝아지죠. 접한 부분이 어둡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께가 요만큼입니다. 그쵸? 네. 시작되는 점이 어딥니까? 요렇게 되죠. 두께가 바로 패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 패스로 요 라인을 그대로 타고요. 두께가 요만큼이었죠? 요렇게 어렵지 않죠? 컨트롤 엔터, 빈 레이어를 만들고요. 검정색을 넣습니다. 알트 딜리트. 자, 패스 따놓은 게 있으면은 요 앞부분은 지우세요.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X.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D를 연결해 주세요. 이게 마스킹이 될 거예요. 엔터. 여기다가 마스킹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넣지 마시고요. 패스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가우시안 블러를 주세요. 필터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 패스는 안 보이게 컨트롤 H로 놓겠습니다.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그림자가 들어간 것만 보세요. 가우시안 블러 지금 16.6을 줬죠. 자, 요 상태에서 블러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면서 그림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퍼져나가죠? 점점점 퍼집니다. 가장 적당한 파트에서 스톱 시키세요. 예. 퍼지는 것만 보세요. 퍼지는 거.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퍼져나갑니다. 퍼지는 두께만 확인하세요. 자, 점점 퍼지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갔지만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한 요 정도만 둘까요? 예. 15 정도 좋습니다. 오케이를 누르고요. 자, 뒤에 요 패스 있었죠? 얘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얘 퍼져나간 부분이 가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킹으로 이렇게 가리면 인버트 해주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린 거잖아요. 검정색으로 가린 거죠. 그랬더니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링크를 풀고요. 브러쉬의 위치를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미지 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쵸? 우리가 여기가 밖에 안 되죠. 얘는 두께가 안으로 넣는 거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되지만 안으로 넣는 것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의 그림자, 살짝 멀리 가는 그림자
이렇게 또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오퍼서티를 또 조절해서 그림자의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자 넣는 거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패스를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그림자의 두께를 쳐주면 되는데, 그림자 두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냐면, 자, 이렇게 퍼지는 그림자는 중간을 보면 돼요. 중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중간까지 진하게 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블러를 주면 얘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두께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중간이 바로 패스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죠. 그럼 패스의 두께는 바로 요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을 생각을 해라. 왜 이러니?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그림자 넣는 게 어려움이 많죠. 제품 리터칭 하다 보면은. 이렇게 놓고요. 빈레어 만들고, 검정색, 그리고 블러. 어렵지 않게 그림자가 완성이 됩니다. 해당된 그림자. 두께를 더 두께 하려면은 요 패스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됐죠. 지금 만들어졌죠. 그림자가 이렇게. 그리고 마스킹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려주면 그림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자의 두께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두껍거나 얇아지거나 이런 거 다 제어가 됩니다. 그림자가 이만큼 생성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만큼을 생성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패스로 이 중간을 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그림자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그림자는 차후에 작업을 다시 결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 그림자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 부분을 좀 밝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패스 선택하고요. 이제 외곽에 있는 비닐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을 할 겁니다.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런 강의들은 작업을 할 땐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막상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네요.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요 패스를 워크 패스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선택된 상태에다가 패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X 키를 눌러서 교집합. 자, 여기하고 요 패스와 요 패스가 결합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 거죠. 그래서 외곽 라인을 이렇게 한 번씩 따놓으면 좋은 게, 요렇게 따내면 요렇게 따낸 거와 여기 결합되는 부분 있죠. 같이 교차하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영역, 컨트롤 시프트 알트 세 개를 다 누르세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그리고 클릭을 하면 교집합이 선택이 됩니다. 안쪽에. 그쵸? 자, 그리고 커브를 열립니다. 자, 이미지를 해당된 영역을 이렇게 밝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밝게 만들었습니다.
네, 한 번에 밝아졌죠. 이걸 원했던 거죠. 예, 질문하신 분은. 근데 우리는 하나 더 갈 겁니다. 자, 외곽에 요 비닐이 밝아졌는 건 좋은데,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품과 배경이 흰색이고 얘네들도 밝아져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면은 무조건입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가 요렇게 들어가 줘야 제품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 내가 외곽에 이 그림자를 넣어야 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요. 외곽이 배경이 흰색이고 제품이 흰색에 가까우면 제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외곽에 그림자 효과를 주게 되면 경계 영역이 지어지면서 제품이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 작업을 할 때 제품을 내가 밝혔더니 배경도 밝다. 둘 다 밝으면 안 보입니다. 제품이 잘.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그때는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밝게 만들었고요. 자, 요 부분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요 안쪽도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자, 기존에 있는 패스를 이용을 하죠. 외곽 패스가 상단을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요. 저장을 해 놓을까요, 일단? 아, 선택 영역 하지 말고 외곽만 따겠습니다. 아, 흰색 파트 같이 갈까요? 같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죠. 예. 가도 상관없죠. 교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선택 컨트롤 시프트 알트 클릭 안쪽에 선택됐습니다. 커브 열고요. 무조건 커브가 기본입니다. 마스킹 기본 커브를 열어서 얘네들도 밝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죠? 여기는 밝아진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얘네들까지 밝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밝게 만들고 얘네들은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파트 열고 중앙 센터에 한번 찍고요. 그리고 얘네들 한번 더 찍어주고 어두운 영역은 어둡게 밝은 영역은 밝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잘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손볼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금 보면은 뭘 손봐야 되냐면 얘 두께와 얘 두께가 안 맞죠. 이런 것도 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두께를 맞춰보고 작업을 완성을 할게요. 요 두께와 지금 요 두께가 안 맞습니다. 지저분해 보이죠. 얘네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쪽은 흰색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쉽게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레이어 인버스 하고요. 선택 영역 스탬프 이런 게 다 수정을 할 것들입니다. 균형이 맞고 규격이 맞고 좌우층이 대칭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좋은 작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꿀렁꿀렁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어요. 너무 밝은가요? 예. 조금만 좀 밝아도 되겠네. 안쪽은 그쵸?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최종입니다. 자, 외곽 라인은 있죠. 그룹을 만들고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한 거는 지우지 마시고요. 항상 그룹으로 만들어서
컨트롤 알트 2로 이렇게 빼냅니다. 우리 그림자 만들 거 마지막에 할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빼면 하나가 되죠. 그룹 얘네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작업 창고. 얘는 꺼주고요. 하나로 만든 걸 가지고 선택 영역 있었죠. 얘로 컨트롤 J로 뽑겠습니다. 그럼 얘네들만 남죠. 두 번 클릭을 해서 드롭 섀도우가 되겠네요. 드롭 섀도우 클릭하고 드롭 섀도우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경계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게 좋거든요. 자, 퍼져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경계 영역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면은 시선이 요 그림자에 가게 돼요. 이런 식은. 그래서 요 작업은 우리가 요 간섭되는 부분, 흰색의 배경과 흰색에 가까운 제품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날카롭게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퍼지게. 오퍼서티. 또 너무 진하면 안 됩니다. 흰색 배경에서의 제품의 그림자는 이렇게 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 대비가 심하기 때문에 제품에 눈이 안 가고 이 그림자에 눈이 가게 돼요. 너무 대비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비값을 자연스럽게 경계가 만들어질 정도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그 역할을만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돋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경과 제품의 간섭이 밝기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자연스러운 걸 찾으세요. 저는 한 25%면 되겠네요. 그림자가 너무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살짝 넣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안 드네요. 진짜. 자,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요 FX라고 쓴 거 있죠? 이펙트. 여기 오른쪽 크리에이트 레이어 하면 그림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그림자를 마스킹을 쳐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로.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다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막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써가지고 와프 그림자의 모습을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훨씬 더 그림자의 모습이 자연스럽죠.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강의를 그냥 애드립, 제가 그냥 바로바로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애드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두서 없는 강의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강의를 여러 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